근데 우리나라는 어떠냐면 여기서 이제 정책적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정책적인 선택을 계속 미스를 해나가면 환율도 굉장히 급등하고 그것 때문에 금리도 굉장히 올려야 되거나 또는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 오고 그렇게 몇 번이 거치게 되면 우리도 사실은 뭐 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그동안 지금 어쨌든 간에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이제 금융정책을 긴축적으로 썼지 않습니까? 금리를 올리는. 네. 근데 또 정책이라고 하는 건 항상 정부가 통화정책이랑 이제 재정정책이 있잖아요. 그죠? 금융정책, 재정정책이 있는데 그러면 효과적으로 하려면 재정정책도 같이 써주면 효과가 있을 텐데 오히려 뭐 보면 미국도 바이든 정부 돼서 무슨 뭐 2조, 3조짜리 재정 안 쓰고 재정정책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효과적인 도구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왜 그런 건가요? 재정 긴축을 하면 인플레이션에 상당한 그 압박을 바로 직접적으로도 줄 수 있다고 네.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이션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에 에너지 가격, 원자재 가격 상승도 있지만 네. 사실은 여전히 우리가 유동성으로 보면 유동성이 이만큼 올라와 있고 이 유동성의 상당 부분을 지금 뭐가 차지하고 있냐면 국채가 차지하고 네. 있는 거거든요. 재정 긴축이라고 한다는 건 결국은 뭐 증세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적자 재정에서 흑자 재정으로 재정을 그렇죠. 바꾼다든가 뭐 이런 식일 텐데 굳이 안 쓰려고 하겠죠. 미국으로서는. 왜냐하면 그건 이제 미국 사람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준이라면 연준의 힘을 갖고 있다면 사실은 글로벌리 모두 다 비슷한 정도의 수요 둔화를 가져가게끔 만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자국민들의 그 맞습니다. 어떤 허리띠 졸라매서 인기 없는 짓을 안 한다. 굳이 희생하려고 하는 게 뭐 이유가 없겠죠. 네. 사실 그것 때문에 저는 이제 영국 얘기도 마찬가지인데 영국도 그게 이제 속이 안 좋았을 거예요. 우리 영국에 물론 지금 이제 새로 총리가 되신 네. 분이 어찌 보면 좀 아직은 좀 퍼플리스트적인 그런 생각도 있지만 나라별로 왜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경기가 나쁜데 미국 오케이 니들이 원하는 대로 금리는 같이 올려줄게. 대신에 우리는 재정 쓸 거야. 이러면 사실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본인들의 원래 목적이 달성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계속 유지가 되고 어찌 보면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사실 또 그 화석연료 에너지에 대한 이 의존도도 점점 줄여가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목적들이 제대로 수행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생각을 이제 영국이라든지 뭐 영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가질 수 있으나 어쨌든 제가 보기엔 요번에 시장에서 응징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따로 나가서는 안 된다. 시장에서 응징을 당했다는 건 영국 얘기하는 건데 그거 이제 다음 파트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할게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미국은 아마 재정은 이제 물론 막 쓰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재정을 굉장히 긴축적으로 가져가는 이런 선택은 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네. 경제 원론 시간에 보면 인근 궁피파 이론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사실은 경제학책을 안 본 지 오래돼갖고 그게 정확히 이 팩트를 얘기하는 거는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미국 중심으로 가면서 특별히 또 강달러 미국 중심의 정책 기조로 가면서 발등에 보는 이제 이머징 국가들입니다. 네. 리먼 사태 때도 사고는 미국이 쳤지만 미국 경제는 건강하고 유럽이 힘들어했고 뭐 그런 거잖아요. 이번에도 이제 아까도 파트 1에서 말씀하시면서 이머징 국가들 가운데 한두 개 몇 개는 또 IMF에 자금 구제 신청하는 사태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셨는데 여기 이제 우리도 포함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머징 국가들의 그 고민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이머징 국가 고민되죠. 사실. 네네. 근데 우리는 사실 이머징 국가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물론 이제 MSCI로 보면은 여전히 MSCI로 보면 여전히 선진국 지수에 포함이 안 돼 있다 이렇게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이머징 국가라고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머징 국가들은 사실 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이 튀르키예 같은 나라는 뭐 워낙 물가가 높죠. 물가가 높다는 것 자체가 통화 가치가 굉장히 지금 빠져 있다는 얘기인 거고 또 일각에서는 베트남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죠. 베트남이 외환 보유고가 상당히 이제 뭐 빨리 소진되고 있다는 얘기들을 하는 거고 그 밖에도 이머징 국가들의 문제는 결국 뭐냐면
그동안의 안정적인 재정, 그러니까 이 경상수지 흑자를 가져오지 못하면서 이제 발전 초기에 사실은 많은 국가들이 경상수지 적자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랬었어요. 네. 이제 그런 상황에 놓였으면서 충분한 외환 보유고를 확보하지 못했고 환율의 변동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거를 막기 위해서 환율 외환 시장에 개입하면 그러면 이제 달러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발전을 하기 위해서 계속 달러로 차입들을 해왔을 거잖아요. 내부에 축적돼 있는 자금이 없기 때문에. 없으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 몇몇 국가들한테 어려움을 줄 거라고 봅니다. 이제 다만 말씀을 좀 아까도 드린 대로 그 이머징 마켓의 문제가 글로벌리 확산돼서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도 동아시아 그 외환위기가 있었을 때도요, 미국 증시 별로 안 흔들렸어요. 예, 미국 우리는 별로 굉장히 충격이 컸지만 맞습니다. 안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큰 영향을 안 받았다고 네. 봐야 되고요. 이제 주로 그때 일본이 좀 영향을 받았죠. 왜냐하면 일본이 다 그런 아시아 국가들에 네. 엮여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투자도 많이 해놓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떠냐면 여기서 이제 정책적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정책적인 선택을 계속 미스를 해나가면 환율도 굉장히 급등하고 그것 때문에 금리도 굉장히 올려야 되거나 또는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 오고 그렇게 몇 번이 거치게 되면 우리도 사실은 뭐 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경험을 다 갖고 있는 상황에서 외환 보유고가 상당히 많은데 가급적이면 안 쓰려고 하고 있어요. 외환 보유고 꼭 쓸 이유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환율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환율이 예를 들면 일본에 비해서 뭐 우리가 더 절하됐냐? 그것도 아니에요. 최근 들어서 몇 주간은 그랬지만 사실상 작년도 초 뭐 이렇게 대비해서 보면 네. 엔화가 더 절하됐거든요. 글로벌한 현상이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6개국 기준으로 하는 그 달러 지수도 보면 네. 우리나라가 그거보다 조금 더 절하된 정도예요. 예. 오히려 특징을 찾아보면은 원자재 국가들은 환율 절하가 별로 안 됐어요. 그게 심지어 이머징 마켓인데도 그래요. 브라질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은 환율 절하 별로 안 됐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냐? 호주. 네. 호주 25bp뿐이 안 올렸잖아요. 예, 어제. 그렇죠. 예. 25bp뿐이 안 올려서 저도 이게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호주 경제도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 호주 달러가 이 US 달러에 비해 가지고 절하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한 10%대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뭐 30% 가까이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우리보다는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수를 좀, 그 환율이 올라가는 걸 좀, 방치라고 좀 뭐하고, 어느 정도 환율이 올라가는 걸 용인을 하고, 그 다음에 외환 보유고를 좀 굳건하게 지키고, 네. 그 상태에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에 스페시픽한 어떤 위기가 발생해서 우리가 나가가지고서 이 해외에서 그러니까 IMF에서 돈을 꿔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계속 좀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긴 하지만 미국이 인상해서 금리 인상을 하고 전체적으로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일부 이머징 마켓들은 나쁘고 뭐 우리도 나빠지겠지만 뭐 그거보다는 나은 이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 얘기를 하겠지만 환율 원화의 약세, 환율 상승이 사실 좀 생각보다 빨리 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 보유고를 좀 아껴야 된다는 말씀. 그 얘기는 또 사실은 좀 달러를 사들여서 잡을 수 있느냐 이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거와 함께 아까 이제 글로벌리 혼자 헛발질해서는 안 된다. 영국 얘기였는데요. 그런 달러 내지는 외환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음 파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힘들어하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한국증권TV가 ES 플래닛과 함께 하루 만에 매매 기술을 배우는 I'm 트레이더 입문과정 강좌를 개설합니다. 강의는 오는 10월 16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 하루 동안 여의도 백상빌딩 스마트 실습센터에서 열립니다. 참가자에게는 아임차트 3개월 이용권과 교재, 중식을 제공하고요. 강사와의 자유로운 대화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전 한 가지, 한국증권TV에서 안내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면 참가비의 10%를 할인해 드립니다. 신청은 아임차트 홈페이지나 전화
3165로 하시면 됩니다. 투자를 하시면서 50만 원 이상 손해를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강좌가 여러분을 성공 투자로 이끌어 드립니다. 10월 16일에 뵙겠습니다.